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 파이널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려의 국왕들입니다. 많은 왕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고려의 국왕을 골랐느냐? 개정교육과정 한국사에서는 왕 문제보다는 국가 문제를 더 내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왕들 문제를 내려고 했을 때 가장 가능한 왕들은 고려의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의 왕들이나 조선의 왕들은 많이 내용이 축약되기도 했고 교과서별로 서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겹치지 않아요. 하지만 고려의 국왕들은 서술 내용도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고려의 국왕 4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고려의 왕 4명 하면 누구겠어요? 바로 고려 태조 왕건, 고려 광종, 그리고 성종.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고려 공민왕까지 4명입니다. 중요도를 따져보자면요. 2강, 1중, 1약이에요. 2강은 광종이랑 공민왕이고요. 1중이 태조 왕건이고 1약이 성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종이 제일 확률이 낮겠죠. 지금부터 우리 이 왕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요. 태조 왕건 보세요.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태조 왕건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어쩌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태조 왕건하면요. 가장 중요한 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왕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왕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려를 건국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왕건은 발해 유민을 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발해할 때 분명히 얘기했죠. 발해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고려로 귀순했다는 거. 반대로 고려는 발해 유민을 수용하죠. 그 왕이 누구?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라 병합 후백제 격파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후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태조 왕건은요. 고려 건국했다, 후삼국 통일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조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모두 태조 왕건의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물론 여기 있는 호족포용, 견제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모두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려 건국, 발해 유민 포용, 후삼국 통일,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후뇨 10조까지 4개네요. 고려 건국, 발해 유민 포용, 후삼국 통일, 후뇨 10조까지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태조 왕건의 업적으로 기억하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태조 공부했어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건 고려의 4번째 임금인 광종입니다. 광종은요, 두 가지를 그냥 계속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 2가지 가지고 돌려막기예요. 한 가지가 다르면 한 가지가 답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다르면 나머지 한 가지가 답입니다. 그 2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과거제 시행. 학생들 과거제 시행하면요.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하세요. 쌍기라고 하는 사람. 광종은 후주 출신의 쌍기의 권위를 수용해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광종은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죠. 즉 광종은 호족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하고 노비안건법을 실시합니다. 다시 첫 번째가 과거제 시행, 두 번째가 노비안건법 실시. 이 2가지를 가지고 돌려서 문제를 낼 거예요. 주로 과거제를 자료로 주고요. 처음 했다고 노비안건법을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노비안건법을 자료로 주면요. 정답에다가 과거제를 실시하였다고 쓰자니 과거제 실시한 왕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거기다가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였다고 쓰자니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주로 과거제 시행을 자료로 주고 처음 했다고 정답으로 노비안건법을 고르는 문제가 광종은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임금은 성종입니다. 성종은요.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는 내용 한 가지. 이걸 받아들여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내용 2가지, 그리고 국자감 정비한 내용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성종은 가볍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왕 3명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까 이 강 중에 한 명이었던 왕입니다. 제가 고려 광종과 함께 정말 중요한 왕이라고 했죠. 그 왕인 공민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민왕은요, 원 간섭기의 마지막 즈음에 등장한 왕이죠. 그래서 원의 쇠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내정 개혁과 반원 정책을 펼친 인물입니다. 공민왕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정 간섭을 일삼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는 것. 두 번째,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했다는 것. 세 번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했다는 것.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꼭 아셔야 되는 게 전민변정도감 설치입니다. 거기에 신돈이라고 하는 양념까지 기억하시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공민왕은 바꿔가면서 문제를 냅니다. 아마 흥선대원군을 제외하고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외워야 되는 게 이 공민왕일 거예요, 친구들. 제가 말한 네 가지,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기철 등 친원세력 숙청, 쌍성총관부 공격, 전민변정도감 설치, 신돈이 피처링하고요. 근데 이 모든 정책을 할 때 공민왕이 특히 전민변정도감을 할 때 같이 등장하는 게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이제 세력이죠.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풀어주고, 권문세족이 강제로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한 거니까요. 목적이 권문세족 견제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이 광종이랑 비슷한 게 많습니다. 광종의 노비안건법,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설치, 목적이 비슷하거든요. 호족과 권문세족 견제라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친구들. 왕 4명 중요하다고 그랬죠?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제가 말한 내용들을요, 꼭 기억을 했다가 친구들이 문제를 푼다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말한 내용이 구현이 되었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고요. 4번 문항입니다. 자, 밑줄친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죠.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쌍기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과거제를 어떻게 했어요? 신설. 처음 만들었죠. 제가 아까 두 가지 외우라고 했죠. 첫 번째는 과거제 처음 시행. 두 번째가 뭐였어요? 노비 안건법. 과거제가 나왔네? 이 왕은 누구? 공민왕.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노비 안건법. 간단하죠. 선생님, 만약에 여기 오답으로 공민왕 내용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사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광종 문제로 공민왕 오답을 낼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수능 난이도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고려시대 왕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도 큽니다. 학생들은요, 공민왕 하면은 아까 4가지, 광종 하면 2가지를 꼭 기억해가지고 빅2라고 할 수 있는 광종과 공민왕을 꼭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